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4차시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122쪽을 준비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구해봤을까요? 네, 맞습니다. 1세제곱 센티미터의 쌓기나무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육면체에 채워서 쌓아 올려가면서 구해보았어요. 1세제곱 센티미터의 크기 어느 정도였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500원짜리 동전 위에 올려놓아 봤더니 몇 개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예, 4개까지 정도 올라갔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맞습니다. 각설탕의 크기와 거의 비슷했었죠. 오늘은 1세제곱 센티미터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직육면체 부피를 구해 볼 건데요. 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가로가 6cm, 세로는 4cm, 그리고 높이가 5cm인 직육면체가 주어져 있고요. 자, 그림에서 보면 가로만큼 쌓기나무를 먼저 쌓았어요. 총 6개의 쌓기나무를 쌓고 그리고 1층을 전부 채웠네요. 자, 총 몇 개가 1층에 쌓여 있나요? 맞아요. 6 곱하기 4 해서 24개의 쌓기나무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24개의 1세제곱 센티미터의 쌓기나무니까 24세제곱 센티미터이겠죠. 자, 이 녀석을 몇 층을 쌓아 올린다고요?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다섯 층, 즉 5cm를 쌓아 올릴 거예요. 24세제곱 센티미터에 한 층에 24세제곱 센티미터인 이 쌓기나무를 총 몇 층이요? 네, 그렇습니다. 5층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쌓기나무가 모두 몇 개 필요한가요? 네, 한 층에는 6 곱하기 4, 24개의 쌓기나무가 쌓이고 지금 우리는 총 5층 쌓아 올리니까 120개의 쌓기나무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직육면체의 부피는 얼마일까요? 1세제곱 센티미터가 120개 있으니까 120세제곱 센티미터가 될 거예요. 어때요, 친구들? 이해 갔나요? 네. 자, 직육면체의 부피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요? 1세제곱 센티미터인 쌓기나무가 몇 개 필요한지 구하면 되고요. 혹은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의 무엇을 지금 곱해야 돼요, 친구들? 그렇죠. 길이를 곱해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꼭 책에 한 번 정도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렇게 3개의 직육면체가 나와 있어요. 무척 다양하게 생겼네요. 직육면체의 부피는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그리고 마지막 높이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는 것. 그렇다는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는 친구들 어떤 거예요? 직육면체의 밑면의 넓이겠죠. 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이 직육면체의 밑면의 무엇? 넓이죠. 곱하기 높이를 하는 것과 그 값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금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은 방금 쌓기나무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쌓기나무에서 우리가 가로의 개수만큼 쌓기나무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네, 이 뒤로 세로만큼 또 쌓기나무를 쌓았었죠. 맞습니까, 친구들? 네, 이렇게 세로만큼 또 쌓았고요. 그 다음에 층수만큼, 높이만큼 또 쌓았잖아요. 즉, 가로의 쌓기나무 곱하기 세로 쌓기나무를 하면 이 밑면 한 층에 있는 쌓기나무 전체의 개수, 즉 밑면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높이만큼 쌓아 올리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계산했었잖아요. 네, 이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친구들,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기 한번 그림을 볼게요.
정육면체가 지금 가로, 세로를 지금 몰라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그림에는 뭐만 알고 있나요? 네, 정육면체의 높이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어떻게 구하죠? 가로, 세로를 모르는데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정육면체의 특징이 뭐예요? 네, 모든 면이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다 똑같아요. 친구들, 모든 면이 다 길이가 똑같으니까 높이가 5cm이면 정사각형, 즉 밑면의 세로도 5cm일 거고요. 가로도 5cm이겠네요. 자, 그러니까 정육면체의 부피는 이 그림 속에서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해서 125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또 한 모서리의 길이를 하면 이게 정육면체의 부피가 되겠네요. 각각의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다 어떻다고요? 네, 똑같다는 것 잊지 않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에 적어볼게요. 친구들도 이렇게 적었나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개의 직육면체가 있어요. 친구들이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먼저 구해볼게요. 음악을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모두 계산을 잘 해보았나요? 어때요? 좀 어려웠어요? 지금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숫자가 너무 커서 좀 이상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잘 계산한 거예요. 우리가 길이를 넓이로 계산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숫자가 확 커지잖아요. 생각해보면 100제곱센티미터 떠올려보세요. 100제곱센티미터를 숫자가 100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친구들이 좀 클 거라고 예상하는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는 가로, 세로가 10cm, 여러분 손바닥만한 크기가 100제곱센티미터였어요. 그런데 부피는 그것보다 더 큰 숫자가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 주먹 정도밖에 크기가 안 돼요. 즉 가로, 세로가 10cm인 크기가 1000세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커도 너무 어색해하지 말고 부피는 숫자가 좀 크구나 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계산해 봅시다. 이 초록색깔 휴지값을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휴지곽 아닌가요? 휴지곽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곽이라는 글자는 휴지값을 잘못 쓴 거예요. 맞춤법을 잘못 쓴 겁니다. 선생님, 그럼 곽은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곽 있어요. 곽은 북한말 중에서 뚜껑이 있는 그런 밥그릇 같은 거 있죠. 밥그릇까지는 아니고 뚜껑이 있는데 뭔가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을 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북한말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휴지갑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휴지갑을 먼저 구해봅시다. 이거 무슨 도형인가요? 그렇죠. 정육면체죠. 그래서 가로도 15cm,
세로도 15cm, 그리고 높이도 15cm네요. 자, 이거 얼마 나왔을까요, 친구들? 그렇죠. 선생님 숫자가 너무 커요. 3375가 나왔네요. 여기서 끝일까요? 선생님 뭔가 잘못했는데. 빨리 발견해 주세요. 맞습니다. 지금 단위를 선생님이 안 썼어요, 친구들. 단위를 안 쓰면 틀린 거예요. 반드시 단위를 써야 합니다. 단위는 그렇죠. 세제곱 센티미터죠. 센티미터가 하나, 둘, 셋을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두 번째, 책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책은 가로가 얼마예요, 친구들? 그렇습니다. 가로가 20cm, 세로가 27cm, 마지막 높이는 6cm입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27 곱하기 6 하면 얼마가 나왔어요, 친구들? 3240 세제곱 센티미터. 꼭 세제곱 제대로 쓰는 거 잊지 말고요. 마지막에 컴퓨터네요. 컴퓨터 본체가 지금 있어요. 컴퓨터 본체는 얼마일까요? 15cm 곱하기 40 40cm 곱하기 마지막 높이 50cm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계산을 여러분이랑 같이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짧으니까 저는 미리 계산을 해놓았어요. 여러분들은 얼마가 나왔어요? 네, 3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어때요, 친구들? 3개의 문제 모두 다 정답을 맞췄나요? 숫자가 커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연습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3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지금 어느 정도 크기예요? 3만 엄청 클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컴퓨터 본체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친구들 한번 우리 예상을 해볼까요? 여기 선생님 손에 지금 철로 된 깡통이 보여요. 정확한 직육면체 모양은 아니지만 약간 끝부분이 둥글긴 하지만 그래도 직육면체 정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친구의 부피는 여러분들 생각하기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예상해 봅시다. 예상해 봤나요, 친구들? 먼저 선생님이 보기를 한번 줄 테니까 이 보기 중에서 어떤 게 맞을 것 같은지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 200세제곱센티미터, 두 번째 2000세제곱센티미터, 마지막 세 번째 2만 세제곱센티미터요. 자, 여러분은 요 정도 크기면 몇 세제곱센티미터일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정했어요? 네,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이 깡통의 가로의 길이는 약 11cm고요. 그 다음 세로의 길이는 1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높이는 여기가 지금 조금 다르긴 한데 17 정도가 돼요. 17cm 정도 되네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11 곱하기 10cm 그리고 곱하기 높이가 17cm였죠. 친구들 얼마예요? 네, 여러분이 두 번째로 선택한 친구들 2000 정도 될 것이다, 2000 세제곱센티미터쯤 될 것이다 라고 선택했던 친구들이 지금 정답을 맞춘 거예요. 여기 이 정도 크기의 통이 지금 1870, 즉 2000 세제곱센티미터 정도 크기입니다. 어때요? 2000이라고 하니까 엄청 클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작지요? 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10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100세제곱센티미터쯤 되는 물건을 하나 찾아서 선생님한테 학교에 등교했을 때 이야기해 주세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였고요. 그리고 구하는 방법은 그렇죠. 직육면체의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곱하기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직육면체 중에서도 특별한 정육면체, 즉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다 같은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였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은 우리가 새로운 단위를 배울 거예요. 바로 세제곱미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세제곱미터는 그럼 어느 정도 크기일지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한번 좀 생각해 와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꼭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숙제는 수학 익힘책 82쪽부터 83쪽까지를 풀고 꼭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야 돼요. 채점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의 수학 익힘에서는 어떤 걸 제일 많이 틀릴 거냐면 아마도 계산 실수가 많을 겁니다. 꼼꼼하게 큰 숫자가 나올 때도 꼼꼼하게 계산을 끝까지 한 번씩 점검을 하면서 정답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